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남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빨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이 시기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일찍 발견한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함에도 소홀히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 폐암이랑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평소에도 술, 담배를 절대 안 했고요. 그리고 40 되고 국가 간암 검진 되자마자 검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걱정이 없었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에 복부에 가스도 많이 차고 속쓰림 증상이 있었는데 평소 술, 담배를 하다 보니 그것 때문인가 생각도 했고 검사 받아보면 위험은 늘 있었던 터라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생존율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표적인 6가지 암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 신도순 이현정 과장과 건강검진을 통한 6대암 조기 발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도 올해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짝수년 출생하신 분,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같이 시행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시력, 청력, 혈압, 흉부 X선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구강 검진을 시행합니다. 고지혈증 검사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24세 이상, 여성분들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4년에 한 번씩 시행합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생애 딱 2번, 54세와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6대암 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위암,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을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하고, 간암 검진은 나이는 40세 이상이고 과거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결과가 양성인 분 또는 간암 발생에 고위험군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연 2회 6개월 주기로 시행합니다. 폐암 검진은 54세에서 74세 이상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 검사는 위장 조영술 또는 위 내시경 중 선택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위장 조영술은 위 전체 모양을 파악하고, 그리고 위 내시경은 위 내부 염증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상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대장암 검진은 매년 50세 이상이면 분별 잠혈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 소견 시 2차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가능합니다. 2차 검진이 아니어도 50세 이상이면 대장 내시경을 필수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권장하며, 최근 들어서는 30대 젊은 층의 대장암 유병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복부 팽만감이 있거나 음주를 하시거나 흡연자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여성암 1이라서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하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 35세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권장하며, 호르몬 치료 중인 여성의 경우는 매년 검사를 권장합니다. 동양 여성은 유방 조직이 치밀한 치밀 유방이 많아서 유방 촬영상에 결절이 잘 파악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방 초음파와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궁암 검진은 자궁경부의 세포진 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암 전 단계 병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므로 2년에 한 번은 꼭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 50대입니다. 실제로 60
60대 이상부터는 여성암 검진을 소홀하기 쉬운데 폐경기에 자궁 적출을 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자궁 경부가 일부 남아있고 자궁 경부암은 발병할 수 있으므로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암 검진은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 또 간경화 환자에서 간암 표지자 혈액 검사와 상복부 초음파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암 검진은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은 화요일 오후, 이성진 씨는 오늘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건강관리협회를 찾았습니다. 올해 초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간암을 확진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결절이 보여 복부 조형 CT 결과 간암을 확진받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그 폐암이랑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평소에도 술, 담배를 절대 안 했고요. 그리고 40 되고 국가 간암 검진 되자마자 검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걱정이 없었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좀 막막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간암 검사 방법은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인데요. 이 두 가지 검사는 간을 관찰하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셨어요? 아, 네. 예. 뭐 이쪽에 그 상복부 쪽에 뭐 아프고 이러신 건 없으시고요. 통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계속 좀 통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시고 앞에 요거 초음파 하셨는데 네. 한 2.2cm 정도 되는 요 결절이 초음파에 보였어요. 간에 네. 오른쪽에 보여서 요거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네. 간별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복부 CT를 찍으실 겁니다. 네. 요거거든요. 네. 여기 CT상에는 한 2cm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봐서는 암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형 간염 보기온 상태였기 때문에 암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고 다른 데 전이나 이런 게 있는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상급 병원으로 좀 전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CD도 복사하고 그래서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쪽에 가셔서 치료를 또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사이즈도 작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암면 관리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술, 담배는 일단은 좀 술, 담배는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십니까? 예. 일단은 비형 간염 쪽으로도 일단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병기에 맞게 일단은 뭐 이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다른 약물 치료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성진님은 올해 초 짝수년생 국가건강검진에 해당이 되셔서 국가건강검진 겸 종합검진 예약을 하셨고요. 협회 방문하셨습니다. 수면으로 위, 대장 내시경 하셨고 상복부 초음파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재방문하셨고요. 결과 상담 받으시고 상복부 초음파에서 간의 2cm 정도 되는 결절이 보여서 간별 진단을 위해서 오늘 복부 초형 CT로 정밀 검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 영상의학센터로 이동한 성진 씨. 숨 참고 배 움직이지 마시고 숨 쉬세요. 간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며 생존율 또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은 6개월 간격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인데요. 오늘 성진 씨는 결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초음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 신장, 담낭, 췌장 쪽에 병변과 정상 조직에 농도 차이를 두어서 병변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맥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해서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췌장 MRI를 이용해서 비침습적으로 담관과 췌장 간의 이상 소견을 찾아내는 MRCP를 이용했는데 췌장 쪽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췌장 쪽의 병변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간의 위협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2cm가량의 종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종괴가 2cm 정도 보이고요. 이분은 비형 간염, 보균자석이셨고 하기 때문에 간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예.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경변증과 간암의 독립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존 만성 간염이 있는 분들에서는 위험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 흡연도 역시 1급 발암 원인이고 간암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발생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과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신다면 간암의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요. 간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위험도가 다소 올라가겠지만 다른 암들에 비해서 유전적 성향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강력한 간암의 유발 요인이 됩니다. 간암은 거의 전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간 경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간암 진단자 중에 60%가 B형 간염, 10%가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방 간염 등이 주된 기저질환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암이 증상도 좋지 않고 예후도 좀 좋지 않아서 잘 발견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행히 발견이 잘 된 것 같고 지금 바람이 있다면 좀 앞으로 치료 잘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건강검진은 앞으로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혈압을 재고 있는 김진원 씨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시기가 돼 종합검진까지 함께 예약해 얼마 전 건강관리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MVG 라운지를 따로 운영하고 전담팀을 꾸려 검진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 올해는 좀 더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MVG 라운지에서 모든 검사가 진행됩니다. 처음 이 MVG 검진 서비스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타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을 때 모든 게 낯설고 검사실 여기저기를 다녀야 하는데 이번에 MVG 검진 서비스를 통해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전담 간호사분이 처음부터 마지막 귀가할 때까지 1대1로 케어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너무 쾌적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복부에 가스도 많이 차고 속쓰림 증상이 있었는데 평소 술, 담배를 하다 보니 그것 때문인가 생각도 했고 검사 받아보면 위험은 늘 있었던 터라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위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고 또 조직 검사 결과를 꼭 들으러 오라 했을 때 위험이 조금 더 심해졌나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암이라고 해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김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위대장 내시경 하신 결과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수면 내시경 하셔서 당일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위 아래 부분에 유문 쪽이라고 위 12지장 내려가는 쪽에 보면 이렇게 조금 둥그렇게 조금 융기된 부분이 보이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위험도 너무 많으셨어요. 술, 담배를 많이 하시나요? 평소 때?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기 이제 12장 내려가는 쪽에 조금 혹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직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가 이게 위선암이라고 위암 중에서 제일 흔한 암인데 분화도는 좋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치료를 하시면 제거를 하시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대학병원 가셔서 이제 CT 검사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CT를 보시고 예약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식도염도 그때 많으셨고 위염이 너무 많으셔서 그때 헬리코박터라고 위에 안 좋은 균이 있는지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위에 있으면 이게 대부분 이제 흡연하고 음주도 위암의 원인이 되고 헬리코박터라는 균도 저렇게 위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보통 이 부위가 이제 위암이 있으면 윗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절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있으면은 이제 위암이 또 남아있는 위에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균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약을 또 처방을 드릴게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술, 담배도 원인이 되었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검사를 안 해보셔서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아마 있어서 이제 위를 저렇게 나쁘게 만들어서 이제 암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학병원 가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고요. 네. 헬리코박터는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면 이 위암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음식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헬리코박터는 2주간 그 항생제를 재균을 하게 돼요. 헬리코박터는 위에만 사는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뭐 항생제로 2주를 치료를 하게 되고 그건 약물 치료로 끝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암으로 확진된 부분이 크지는 않은 병변이 크지는 않은데 위 자체가 너무 안 좋으셔서 혹시 다른 쪽에 동시성 또 위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CT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위내시경에 초음파를 부착해서 검사하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그걸 해서 이 깊이 그 암의 깊이나 그리고 임파선 그 전이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CT를 또 찍어서 다른 주변 장기나 혈액을 통해서 간이나 이런 데 전이가 됐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술만 할지 그리고 병변이 작았을 경우에는 위점막 절제술로 그냥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절제를 해서 끝나는 그런 시술을 하면 되는데 병변이 조금 커서 그리고 위치상 조금 이 점막 절제술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만 하게 될지 혹시나 항암을 그 병기에 따라서 항암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드시고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이제 힘드시겠지만 이제 술, 담배를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하고 계셨고 평소 속쓰림 증상과 복부 팽만감이 있었다고 호소하셔서 위대장 내시경을 본원에서 시행하신 케이스입니다. 속이 쓰리다고 하신 것도 있고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대장 내시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상 있는 부위를 위조직 검사를 하셨고 대장도 검사하니까 용종이 한 3개 정도 발견돼서 용종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대장 용종의 조직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는데 위조직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위선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진원 씨가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해 소화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위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 생활 속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증상과 진찰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워 방사선 검사나 위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고 조직 검사로 최종 진단됩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검사받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위장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의심되는 부위에 대해 조직 검사를 시행해 위암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만 40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위암은 위의 점막에서 발생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이나 그 아래층으로 침륜하게 되는 것인데 위 주변의 임파선을 따라서 또는 혈류에 의해서 간이나 폐나 뼈 등의 여러 부위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상복부 불쾌감이나 소화불량이나 백만감, 식욕부진 등이 있지만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지방, 육류, 소금 섭취 등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이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위암 발생 위험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키게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DNA 손상을 일으켜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을 거쳐서 위암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헬리코박터 양성 위축성 위염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 15배 정도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세포가 장세포로 대치되는 장상피화생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위암 발생도가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 환자분들은 1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선종도 한 20%에서는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고 크기가 클수록 위선암과 관련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막막하기만 했는데 건강관리협회 서부지부에서 대학병원으로 빠르게 의뢰해 주시고 수술 예약까지 빨리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후에 경황이 없었는데 검진부터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해주셔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앞으로 치료 잘 받아서 빨리 건강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소홀했던 자신을 너무 반성했고 앞으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건강은 정말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는 2022년 6월에 개원하였고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건강검진 기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물론이고 검진 유형별, 종목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검진센터와 다양하고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있는 부분은 추적검사를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웰빙에 이어 웰다잉이 각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단순히 수명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신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검진을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100세 시대 건강관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0대 암 환자 발생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젊다고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질병이 발견될까 두려워 검진을 미루거나 평소 건강에 이상을 느끼지 못해 그냥 지나친다면 초기에 치료 가능한 질병이 방치될 수 있으니까요. 내 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검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주말에 등산이나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활동량이 증가하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연골 노화가 시작된 중년층은 관절 건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단 오르는 데는 괜찮은데 내려오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쪼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아픈 손이 디딥니다. 뜨끔뜨끔해. 계단 내려갈 때 아프고. 아직 가를 때 다리 올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여튼 그럴 때도 통증이 있었고 앉아고도 뭐 이랬을 때는 하여튼 뭘 좀 하려고 하면 통증이 왔어요. 무릎 관절염은 한번 발병하면 계속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관절염 환자들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최대한 오랫동안 자기 관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해 치료하는 시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종석 원장과 관절염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어떤 질환에 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무릎은 많은 하중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중을 담당하는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판이 점차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50이 넘어가면 헤어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연골이 점차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연골에 기계적 마모가 생기는데 그 기계적 마모뿐만 아니고 파손이 되고 나면 2차적인 화학적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좀 급속도로 50대, 60대에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면 보통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가장 흔한 질환인 동통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일 때 아픈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쪼그려 앉는다든지 계단 내려간다든지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자세나 동작에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무릎이 부었다. 그리고 무릎이 움직일 때 걸림 현상도 있고 조금 심한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내 무릎이 관절염이 좀 급속도로 진행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근처 병원에 방문해서 빠른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무릎 관절염은 1, 2, 3, 4, 즉 4단계로 나누는데 1기는 말 그대로 연골이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연골 주사라든지 폴리누클레오타이드 같은 이런 주사 정도만 맞아도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무릎을 오래 쓸 수가 있는데 반대로 4기 연골이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가 기능이 제한이 오고 변형이 오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2단계, 3단계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중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쓰다가 수술하세요. 이렇게 많이 권유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주사가 나오면서 이런 환자분들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평생 수술 없이 지내달라고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하고 환자분들도 수술적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간단한 주사 치료를 원하시는 경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라는 부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우리가 가장 풍부한 게 골반에 있기 때문에 골반에 골수를 이제 채취를 한 다음에 정제를 하면 줄기세포 층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사를 드리면 많은 재생과 통증 완화를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줄기세포가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는 직접 분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파손 부위로 가서 직접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자 분비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는 파손시키는 인자들도 많고 재생시키는 인자들도 많은데 이런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파손보다는 재생시키는 인자들이 이제 단백질들을 많이 분비해서 파손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역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무릎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상쾌한 공기를 느끼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는 박종도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계단에 내려오다가 좀 피끝에 넘어졌는데 다른 병원에 또 가니까 안에 피물이 가요 있다가 한번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별로 안 좋고 계단 오르는 데는 괜찮은데 내려오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쪼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좀 저는 그런 거지. 절뚝절뚝하는 그런.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누워있고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서 있으면 굉장히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 무릎이 다 안 좋아가지고 다른 병원에도 좀 오래 다녔었어요. 다니보고 또 계단에 내려오다가 삐그덕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아파가지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원장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예, 무릎은 지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러세요? 걸어 다니고 네. 별 이상도 없고 일을 하시는 데는 좀 어떠세요? 일하는데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괜찮으시고요. 예, 많이 좋았어요. 그때 뭐 연골판도 파열되고 해서 좀 많이 불편해 하셨잖아요. 예. 네. 옛날에는 또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뭐 아파갖고 좀 앉았다가 좀 예. 쉬었다가 하고 이랬는데 지금 뭐 계속 서서 일을 해도 뭐 크게 그리 아. 뭐 앉을 정도도 아니고 네.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런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부분이 이제 원래 태어나실 때부터 변형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 때문에 이제 찢어짐이 발생하고 그 찢어짐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무릎 사이에 걸림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그게 아마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이제 많이 걸려서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골도 지금 좀 많이 달았어가지고 줄기세포로 재생을 잘 해놨으니까 아마 지금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많이 차올라서 아마 좀 쓰기에는 많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장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무릎을 좀 많이 쓰는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외측 반월상 연골이 처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변형, 좀 기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연골판이 좀 심하게 찢어지고 그로 인해서 완충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연골이 3기까지 많이 좀 달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림 현상과 이제 동통으로 인해서 이제 보행 장애도 있으시고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파손된 부분은 이제 줄기세포로 좀 재생을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좀 시행을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증상과 영상 촬영으로 진행 단계를 진단하는데요. 관절 간격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 단계로 구분합니다. 연골 두께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두께가 계속 쓰면 쓸수록 달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2기, 좀 많이 다르면 3기, 완전히 다 달아버리면 4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파손이 한번 생기면 이런 화학적인 마모까지 즉 염증 반응이 계속 동반하면서 급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통증이 좀 적더라도 뭔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진단받고 빨리 재생을 시키는 치료를 해야지 이제 수술까지 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가골수 주사를 맞으면 보통 재생이 돼서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 환자분처럼 원래 기형이 있고 그 찢어진 정도가 좀 심해서 걸림 현상, 즉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시경을 통해서 일단 그 조직을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재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을 시키면 원래 무릎에 이제 끼어 있는 부분도 해결하고 재생을 시켜서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 절차를 좀 시행했습니다. 이런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효과가 많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연골을 무한정 재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단계에서 3단계, 즉 중기 정도 되는 환자분들의 시행을 하고요. 4기, 즉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이제 변형도 오고 이제 통증이 많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줄기세포가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특히나 10도 이상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휜다리를 좀 바로잡는 교정술까지 같이 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졌어요. 전에는 다리를 절기도 하고 어디 다니기도 좀 거북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편안하고 좋습니다. 전에 산에도 많이 다니었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 산에 다녔거든요. 무릎이 좋아졌으니까 산에도 이제 한번 가야지. 어디를 가든 언제나 함께하는 염규섭, 박수기 부부는 다정한 모습처럼 오늘도 함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릎 관절염이 심해 다른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 수술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일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7, 8년 전에 이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났고 연골 주사를 그때부터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연히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저도 한 10년 됐어요. 인공관절 나이 때까지 기다린 거지. 최대한 늦게 하려고. 연골 주사만 맞고 버티는 거지. 아픈 손들이 디딥니다. 뜨끔뜨끔해. 저 힘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더라고.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생기는 생각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뭐 아픈 그 상태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프셨는데 일정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밀렸잖아요. 예. 아버님은 지금 어느 무릎이 더 아프세요? 지금 이제 사용하는 이쪽이 오른쪽이 더 아프시고요. 한 7년 전에 이쪽이 시작해요. 그렇죠. 예.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나는 디디면 아파요. 오른쪽이 많이 예. 아프시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아버님은 오른쪽이 지금 연골이 좀 많이 닳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오른쪽 무릎은 3단계에서 4단계에 가까울 정도로 연골이 좀 많이 닳았고요. 아직 왼쪽은 옛날에 수술 기왕력도 있으신데 아직은 요거는 한 2단계에서 뭐 한 3단계 사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많이 아프긴 하지만은 한 2단계 정도로 많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간단한 줄기세포 주사 맞고 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아버님 무릎, 어머니 무릎을 아마 회복, 재생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시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 다 활동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무릎 관절염이 조금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남편분께서는 지금 오른 다리는 3기, 왼 다리는 2기 정도 되시고 부인께서는 양쪽 무릎 다 한 2기 정도 관절염이 좀 진행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4기까지 많이 진행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을 시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 우리 연골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조금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기 정도 되시고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지만은 아직까지 꽤 쓸만한 무릎입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무릎이 좀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2기고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골이 조금 괜찮은 편이라서 요 1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만 줄기세포로 이제 재생을 시킬 거고 왼쪽 무릎은 1기이기 때문에 기본 연골 주사나 이 정도 주사만 해도 아마 충분히 오랫동안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규섭 아버님의 시술이 먼저 시작되려나 봅니다.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내가 걱정할까봐 애써 긴장한 표정을 감추며 더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내가 먼저 받고 올게. 바쁜대로 건강합시다. 예, 잘 갔다 있어. 아내의 응원을 뒤로하고 시술실로 향합니다. 골반에 대해서 골수라고 하는 피를 뽑을 건데 앞으로 시에서 제가 국소만 치즈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닦아봅니다. 조금 빼시고요. 바늘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술하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액 주사 치료는 자가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사용해 연골 손상을 치료하는 시술인데요. 먼저 골반에 카테터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한 후 골수 혈액에서 줄기세포 추출을 위해 원심 분리를 시행합니다. 혈장을 제거하고 줄기세포, 적혈구로 분리 후 자가골수흡인 농축액이 완성되면 이렇게 농축된 골수흡인 농축물을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주사기로 삽입하게 됩니다. 어머님 기다리는데 지루하셨죠? 여기 줄기세포가 잘 나왔고요.
이 안에는 7억 개 정도 되는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무릎에 주입하면 재생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좀 따끔합니다. 따끔. 지금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남편을 기다리던 수기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시술을 끝낸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술 준비를 하는 박수기 어머니. 씩씩한 남편의 모습에서 조금 안심이 됐는지 얼굴엔 여유로움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실까요? 네. 네, 하고 올게. 네. 아버님이 어떻다던가요? 생각만 보다가 안 아프대. 아, 그렇죠. 국소 마취 주사를 조금 드릴 겁니다. 예. 좀 따끔합니다. 어머니는 한쪽이라서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계시고 정제되는 줄기세포를 주사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골수의 전체 세포가 10만 개라면 줄기세포는 단 하나이므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6배가량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치료는 염증 완화는 물론 통증을 줄이고 손상되고 약해진 연골을 강화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어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바로 통증이 확 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생을 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생이 되면 될수록 환자분들이 점차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일상생활을 하지만 약간의 불편감 정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일하시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모처럼 만에 기분 좋은 시간. 병원 근처 카페를 찾은 염규섭, 박수기 부부. 시원한 차와 함께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치료받는다고 수고했어요. 근데 생각보다가 안 아팠어. 안 아파고 괜찮았어. 연골 주사보다가 더 안 아픈 것 같아. 다행이네. 아픈 거는 진짜 막 거짓말 안 못하고 큰 답답해도 가인은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은 가벼워요. 한 다리는 심하고 한 다리는 조금 약해요. 약한 쪽에는 아픈 그게 없어요. 그래 가족 여행 가고 싶어해. 가족 여행 못 갔거든요. 다리가 아팠어.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래. 그게 원입니다. 화이팅! 100세까지 건강합시다. 화이팅! 무릎 관절염 2기인 오나니 씨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처음 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진 현실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길 걸을 때도 절뚝거리고 또 계단 오를 때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계단을. 그래 그쯤부터 그거는 가봐야겠다 심각하다 싶었어 오니까 그렇다고. 바지 입을 때 바지 갈아입을 때 다리 올리지 못했어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바지로 갈아입어야 되고 하여튼 생활하는데도 불편했어. 그래갖고 밖을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여튼 그럴 때도 통증이 있었고 앉아갖고 또 뭐 이랬을 때는 하여튼 뭘 좀 하려고 하면 통증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죠? 네. 처음 오셨을 때 엄청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네, 네. 특히 그때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네, 오른쪽이 많이 안 좋다고 했어요. 아프고 왼쪽이 아파요. 지금 네. 오른쪽도 괜찮으시고요? 오른쪽은 많이 좋고 왼쪽만 조금 그렇지. 좋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요 엑스레이 보시면 2기 정도 이제 관절염이 있으셨고 그때 MRI는 오른쪽이 심해서 찍어봤는데 반월상 연골이 미세하게 좀 찢어져 있어가지고 보통 요 정도 미세할 때는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고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로 다 재생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잘 치료를 했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체중도 조금 줄이고 근력 강화도 많이 하시면 아마 더 오래 잘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제가 이제 가동범위나 무릎에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릎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때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파서 잘 안 구부러지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이제 가동 범위가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네요. 네. 조금 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네. 그때 이제 이쪽 부분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그런 이제 비트는 작업에도 괜찮다라는 거는 많이 재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운동 뭐 겁 안 내고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환자분이 처음 내원했을 때 무릎을 좀 쩔뚝쩔뚝할 정도로 좀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이 다 아프셨는데 특히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MRI를 찍어봤는데 MRI 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좀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가 나오면서 가능하면 이제 절제하기보다는 조금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환자분한테 일단은 양쪽 무릎을 다 줄기세포를 가지고 재생을 좀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내측 부분인데요. 이 연골 공간이 보통 조금 줄어들면 이제 2기라고 하는데 양쪽 무릎 다 이제 2기 정도 되는 관절염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2기나 3기 같은 이제 중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사를 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할 정도로 회복을 시켜서 지금도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위해 치료센터로 이동하는 나니 씨. 오늘은 도수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꾸준한 재활 치료는 무릎 관절과 주변 조직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만으로도 근골격계 조직의 재생과 강화에 도움을 주지만 다른 치료와 병행하면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수상을 하는데 좀 지장 없게 많이 좋아졌죠. 한 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도 아픈 통증도 없고 계단도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냥 또 그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은 또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데 겁이 나고 너무 무리하게 해갖고 또 다시 아플까 싶어서 지금 많이는 못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있을 때 잘하고 좋을 때 지키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면 연골이 이제 파손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이런 2기나 3기 환자분들을 무조건 더 쓰다가 안 좋아지면 이제 수술로 이렇게 권유하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도 엄청 밝으시고 내 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분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견디기보다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이 관리를 해 나가시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생활습관 관리와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 관절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